지금 충격적인 내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연합군 사훈련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최근 병원 등 보건부문이 참가하는 전시동원 훈련을 벌였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은 8월 31일 지난주 도당 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각시 군병원들의 비상소집으로 시작된 전시동원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보건부문 전시동원 훈련은 지난 2019년에 진행된 후 이번 3년 만에 다시 진행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일간 진행된 훈련에는 도병원, 시병원, 그리고 각 구역병원들이 모두 참가했다며 첫날인 25일 새벽 비상소집령을 받은 각 병원들이 전쟁 때 사용할 의료기구와 장비, 비상약품, 천막, 담가 등을 자동차에 싣고 수성천 주변 공지에 집결해 전시동원 준비 상태에 대한 검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둘째 날에는 각 병원별로 천막을 치고 의료기구 등을 설치해 야전병원을 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비상상황 시 야전병원 천막은 3분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천막을 쳤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훈련만 10번 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방독면을 쓴 채 들것 환자를 후송하는 훈련, 일반 부상 환자와 핵무기 혹은 생화학무기 피해 환자를 구분해 응급처치를 하는 훈련, 화학물질 소독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마지막 날에는 민방위부 간부들이 다양한 정황을 하더라고 그에 대처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훈련 판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보건부문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 야전병원으로 이용할 천막을 쳤다 해체하는 훈련과 방독면을 쓴 채 환자를 담가에 싣고 후송하는 훈련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이면 여성 간호사들이 녹초가 돼 저녁밥도 안 먹고 잠자리에 드러눕기가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캐나다가 한미일 3국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 훈련에 연이어 참가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 등의 동반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0일 최근 연이은 캐나다 군의 한미일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 참가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캐나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외교적이고 협상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군이 참가한 다국적 군사훈련은 참가국들 간의 전술과 기술적 조정력을 개선하고 동맹과 동반자국들 간의 관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특히 이러한 다국적 해상군사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안정성 및 평화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지난 6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다국적 해상군사훈련 임팩과 퍼시픽 뱅가드, 연합공중 및 미사일 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에 차례로 참여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호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다국적 공군 훈련 피츠블랙의 캐나다군 공중전 관리자, 항공우주 관제사를 포함한 캐나다 왕립공군 대원들이 참관해 동맹 및 동반자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의 제재 회피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며 네온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선박대 선박연료 환적 등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해상에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앞서 캐나다군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조개기를 투입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24건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한 예고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에서 31일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서 20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발사대 인근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의 초목의 소멸은 엔진 시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시험 때 분출되는 화염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 주변 초목들이 연료에서 나온 화학물질에 노출돼 고사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을 앞두고 수정하기 위해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종류의 엔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2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로켓 엔진 시험은 북한이 미래에 시험할 미사일을 위한 것으로 핵실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보고서를 인용,
미국은 올해 합동군사연습을 지난 시기 범위와 규모를 훨씬 초월한 실제적인 전쟁 연습으로 강행하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미국은 미국 남조선 동맹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실현으로 확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훈련 도발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의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먼저인지 알아야 한 것 같다. 계속해서 김정은의 쓸데없는 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2022년 동안 북한은 43차례에 걸쳐 총 103기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탄 화성 15형과 화성 17형, 저궤도에서도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목표물에 접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2형과 화성 16형,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목표물에 접근 시 변칙 기동을 통해 공격을 피하는 신형전술유도탄 KN-23 미사일,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개량한 잠수함 발사 KN-23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 화성 11형,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 미사일들을 평양, 함흥, 동창리, 곡산 등 발사 지점을 바꾸어 가면서 지상 발사, 이동 발사대 발사, 호수속 발사, 열차 위 발사 갖가지 방법으로 쏘았습니다. 이쯤 되면 광란의 미사일 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최빈국이자 인구 2,600만 명의 소국 북한이 수천억 원 이상의 돈을 하늘에 뿌리면서 미사일 쇼를 벌이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사일 쇼는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북한은 10차례에 걸쳐 총 21발을 발사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및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탄,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수중 해거래 등으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상 발사, 이동 발사대 발사, 잠수함 발사, 골프장 발사, 사일로 발사 등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특히 3월 13일에서 23일까지 실시된 한미 양국의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전후하여 7차례에 걸쳐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3일과 4일에 제주도 남방에서는 한미일 해군이 연합대 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물고기함,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인 이메이어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우미기리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일 해군은 크리스토퍼 스윈이 미 제11항모강습단장의 지휘 아래 대잠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등을 실시했는데 3국 간 대잠수함 훈련은 2022년 9월 30일에도 있었고 자유의 방패 훈련이 한창이던 금년 3월 22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빈번해지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괴뢰역적 패당들과 섬나라 오랑캐들의 매국 배족적 군사적 준동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고 특히 일본과 야합하여 북침 연습을 하는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한미일은 2008년부터 합동 수색구조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에 중단했지만 최근 들어 수색구조에 더하여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이 더해진 강도 높은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것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작년 동안 북한은 핵억제 전략을 핵사용 전략으로 바꾸는 것을 공개 천명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한국을 향해서 선제 핵사용 불사를 선언하여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게 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과 3월 16일에는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여 미국을 자극했고 3월 12일에는 신포만 해상에서 8월 28일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이용하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3월 19일, 3월 22일 그리고 3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일정한 고도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기폭 실험을 통해 지상의 인명과 시설에 대한 핵무기의 파괴 살상력을 높이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3월 21일에서 23일에는 수중 폭발로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적 함대를 수장시킨다는 핵어뢰 실험을 했고 3월 29일에는 직경 50cm 전술핵탄 2대를 직접 보여주면서 소형화와 표준화가 완성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북한은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이 남쪽을 향해 가하고 있는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강요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핵미사일을 막아내는 훈련과 핵어뢰를 사전에 탐지하여 제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북한 김정은의 광란의 미사일쇼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확신과 강화 나아가 한미연합 훈련의 강도만 더욱 높여놓은 충격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쇼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는 이번 한미연합 훈련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강력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과는커녕 점점 더 비극적인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